반갑습니다.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저는 모두공 공단기의 이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은퇴한 줄 아셨죠?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26년 대비 9급 최단기 합격 커리큘럼 안내 커리큘럼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요. 사실은 이 커리큘럼 영상을 몇 번 찍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렸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교재의 이름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교재 이름 확정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조금 미뤄졌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근데 어쨌건 저는 지금 이제 요번 해에는 26년 대비에는 원래 제가 온라인으로만 이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노량진에서 현장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행하고 일행직하고 그다음에 법원직하고 이제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분위기에 조금 더 맞는 영상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 혼자 많이 좀 까불었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까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과 호흡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 정제되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더 맞는 그런 강의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어쨌건 일행직에서 9급 최단기 커리큘럼 2열은 대체 어떤 걸 준비했느냐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25년도 9급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계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최단기 이 루트가 맞는가, 정말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급 기출에서는 기출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어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용영어 뭐 신유형이라는 게 어떤지 뭐 등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요게 살짝 통합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밑에 있는 단어들은 조금 쉽고요. 요 위에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기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요 밑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면 못 풀잖아요. 이 제시어로 주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어휘 학습에 약간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기에 1, 2, 3, 4의 단어 중에 적어도 3개는 알고 있어야 될 정도로 모든 기출에서 최근 2, 3년 기출과 그 다음에 인역처에서 제시한 예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보기에서 적어도 3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인원 교재에서 맨 앞부분에 거기 해당하는 어휘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필수 어휘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휘는 제 단어장 더 바른 영단어 1500에 거기에다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어휘, 요게 기본 개념서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학습하시면 되긴 합니다만 어쨌건 흐름은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였다라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depriving, informing, accusing, curing 중에서는 1번하고 3번이 조금 어려운 단어, 2번하고 4번이 조금 쉬운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번하고 4번을 모른다,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1차적으로 단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2번하고 4번을 알고 있고 1번하고 3번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습 최우선 순위는 어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에 집중할 거냐 말 거냐는 여기 2번, 4번 알면 일단 괜찮아. 1번, 3번 모르는 건 괜찮아.
알았죠? 근데 2번 모르거나 4번 모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단어장 사서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그러고 한 달 정도 단어에 몰입해서 학습한 다음에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휘하고 어법의 경계가 좀 허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신유형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요런 유형의 문제가 신유형이다라는 거를 짚어주시는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법 문제지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법이 아니에요. 이건 어법과 어휘의 뭐라 그럴까 융합형 신유형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recent라는 애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recen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문법성을 적용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 recent는 최근이라는 건데 최근이라는 말이 됐어? 최근이라는 말이 현재를 포함하는 최근인가? 즉 현재부터 앞쪽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최근인지 아니면 현재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문법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해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출의 해설 강의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출제 포인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단어가 recent, 최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최근이라고 하면 현재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현재를 포함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개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만약에 recent가 요즘이라고 하면 과거가 없겠죠. recent가 과거부터 지금 직전까지의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뜻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얘의 뜻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recent란 단어는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단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외우고 싶냐면 막 이런 그로서리 같은 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데서 invaluable 같은 거 막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지금 제가 짚은 단어들은 기본 어휘에 들어가고 외우셔야 합니다만은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이런 단어의 심층 의미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형태예요. 아시겠죠? 딱 봐도 시제 문제잖아. 근데 요 시제 표현, 동사의 시제를 결정하는 요 시제의 단서 시간 표현이 됐어. 요 시간 표현이 요 recent라는 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recent가 요즘이냐 최근이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본 어휘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 어디에서 올까요? 그거에 신경을 써서 학습할 때만 얻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는 많은 양을 본다기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기출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화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요. 대화 안에 이제 빈칸이 뚫리는 이런 형태. 물론 이미 출제되기 전에 제가 그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기도 전부터 이런 유형들은 나올 거다라는 걸 다 예측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런 게 나왔을 때 결국 답을 고르는 게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들어가는 표현이 수거 같은 거가 들어가서 생활 영어에 많이 쓰이는 수거를 외웠니? 그래서 어떤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학습을 했니? 그러니까 생활 영어 어휘라는 걸 따로 외웠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문장을 다 해석해서 문맥상 들어가는 정보를 추론하는 형태로 문제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양의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글 하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해설 강의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서 who's it by 이랬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who's it by는 무슨 수거인가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who's it by가 수거가 아니에요. who's it by라는 건 수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재밌어 보인다? 그녀가 썼어.
그녀가 썼어 라고 했으니까 그녀가 이것도 썼지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말이 누가 그 책을 썼니? 라는 표현이라는 걸 맥락상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거 정리 이런 거에서 whose it by가 들어있느냐 이런 거를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뭐 이게 신유형처럼 보이죠? 그쵸?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빈칸이 뚫렸다는 건 뭐예요? 이건 그냥 제목 문제예요. 제목 문제, 주제 문제를 이런 껍데기를 씌워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생활 영어 표현과 다양한 것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유형이든 어휘든 어법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독해 문제든 지금 9급 공무원 시험의 가장 핵심 능력은 해석 능력이에요. 정말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건 해석 능력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길기도 길죠. 어떤 사람들은 기니까 필요한 데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필요한 데만 읽을 거예요?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을 거예요. 근데 다 읽지 말자라고 하는 저의가 뭘까요? 솔루션을 길나라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 읽지 말자로 제시한다면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냐면 나는 어차피 빨리 정확히 못 읽어. 가르치는 사람도 야, 너 어차피 빠르고 정확하게 못 읽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읽어.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사람만 합격시킬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냅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독해 문제라고 하는 데에서 꼼수, 스킬이라는 게 안 통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한데 꼼수와 스킬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더 놀라운 건 이런 흐름이 최근에 갑자기 두드러진 걸까요? 아니면 인혁처가 그걸 발표하기도 전부터 벌써 3, 4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알았지? 그땐 내가 참 외로웠다? 그 자료들이 유튜브에 아마 다 남아있을 테니까 한번 검색해봐. 그때 내가 참 외로웠어. 왜냐면 여러분 스킬 쓰지 마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시험은 해석 능력을 묻습니다. 이러는데 밑에 댓글이 악플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는 스킬이 있으면 빨리 푸는데 네가 해석을 하라고.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스킬로 읽는 것보다 빨라요. 아시겠죠? 다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 뭐냐면 제대로 읽는 거는 진짜 힘들어서 나는 못해.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커리큘럼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읽느냐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알았죠? 시험이 그걸 요구해. 그 다음에 이런 문맥상 의미, 어휘, 의미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무지성으로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맥락상 어떻게 의미가 변용되어서 사용되느냐 요걸 묻는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야? 문장 해석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도 어세스는 평가하다니까 동의어 찾으셨죠? 요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요? 26년에는 어세스가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26년에 어세스가 나오지 않아요. 저기에 밑줄 쳐지는 단어는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올 겁니다. 밑에 단어는 더 쉽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맥락상 저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만 추론하면 돼. 그 단어 몰라도 되니까 넌 추론하면 돼. 요렇게 지금 사인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롱 스토리 숏 해석 똑바로 하자. 알았지? 해석해라. 해석해라. 해석해라입니다. 이것도 신유형처럼 보이는데 봐봐요. 생활영어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자, 지문 길이 한번 봅시다. 웬만한 독해 지문만큼 길죠? 이건 독해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독해 지문이에요. 다 읽어야 돼. 알았지? 자, 이것도 그림 붙어 있어요. 그림 붙어 있으니까 신유형 같지? 길이 좀 봐. 길이 좀 봐. 길이 좀 봐. 길이 좀 봐. 웬만한 독해 지문보다 심지어 길어. 알겠어요? 실용문이라는 거가 별거 없어요. 알겠지? 별거 없어요. 그냥 글이야. 아시겠죠? 주제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냐 아니면 굉장히 실생활에 대한 얘기냐인 것이지 사용되는 문장의 구조나 해석하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도 읽을 줄 알지 이런 실생활의 글도 읽을 줄 알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용 일치 역시 길 거고요. 그죠? 아유 길어. 흐름상 어색한 문장. 요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가 안 통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해설 강의 한번 꼭 보세요. 됐죠? 여기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해석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자, 근데 해석이 되냐고 지금 던진 문장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네 줄이에요. 네 줄짜리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문 공부를 할 때요. 소위 구문이라는 걸 공부할 때 구문에서 다뤄야 하는 문장의 길이는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됩니다. 긴 문장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구문을 조금 빡세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아주 친절하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분석이나 패턴이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패턴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자, 문장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이건 대체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 이게 몇 형식이야?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로 맹신하고 의존하는 형식 이론은요. 됐어? 우리가 맹신하고 의존하는 형식 이론은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에요. 그것도 짧은 한 문장.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죠? 얘는 몇 형식이죠? 얘는 주어, 목적어, 뭐 목적어 두 개, 목적어, 목적보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됐어요? 자, 이렇게 길어지는 순간 형식 이론이라는 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쓸모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형식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진짜 큰맘 먹고 교재에 5형식 이론을 완벽하게 넣어놨어요. 나도 연습을 시킬 거야. 알았지? 5형식 가르쳐 줄게.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5형식 가르쳐 줄게. 알았죠? 저 26년 커리에는 이열이 드디어 5형식을 가르칩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형식 자체도요. 아주 월등히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의 5형식 이론이 훨씬 더 정교하고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문장이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형식은 무용지물이 돼요. 이렇게 긴 걸 언제 다 끊고 언제 다 분석하고 읽고 있을 거야? 이런 류의 문장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읽는 기술이에요. 뭐 동사가 여기 있잖아. 맨 뒤에 있는 동사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 얘가 동사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끊고 우리가 읽는 순서는 얘는 그죠? 얘의 얘가 얘와 여기에서의 이거에 의해 이거 된 이거를 위해 얘네가 이러는 동안 하고 완전히 역순으로 읽어야 돼. 자, 이렇게 긴 문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장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석 순서 이론이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출제되는 문법들도요. 이 해석 순서 이론과 이 해석 순서 이론은 크게 말하면 접주동인데 접주동 플러스 동사 모양, 동사 특강이죠. 여기에서 출제되는 문법은 90%입니다. 나머지 10%는 형용사 부사예요. 알았죠? 그거 말고는 문법 출제되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 순서 이론을
엄청 열심히 시작부터 팔 거야. 그리고 얘네까지 추가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올인원에서 해석과 문법을 잡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정교하게 문장 해석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어휘를 추론하는 그 능력만 계속 기를 거예요. 아시겠죠? 역시 빈칸 문제 뭐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길죠?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긴 문장이야. 어디 뭐 단서가 있으니까 뭐 빈칸이 어디 있으면 어디만 읽고 어디를 읽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스킬 자체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기출에서 뭘 요청하는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5년도 커리큘럼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25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소오름 1, 2, 3, 4, 5, 6, 7, 8, 90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스터디 카페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노량진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노량진에서 대한민국 1호 스터디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아예 음료수 다 공짜. 그 다음에 개인 좌석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룸 있고 요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터디 카페 있죠. 그런 형태 거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 앞에 카페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누가 여기 시간당 결제하고 오냐? 이랬어요. 맞는 말이죠. 3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문을 닫았어. 그러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스터디 카페가 터지더라? 네. 아, 선생님, 너가 시설이 안 좋았겠죠. 대한민국 최고 시설이었습니다. 알았죠? 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다 때려박아가지고 했어요. 아, 큰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운영은 괜찮게 됐습니다. 왜냐면 노량진에는 그런 컨셉을 이해하는 좀 빠른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만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할 만큼의 내 체력과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어쨌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너무 빨랐던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소오름 1, 2, 3, 4, 5, 6, 7, 8, 90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 레고 블럭처럼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나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니까 2번, 5번, 8번만 하고 시험 봐야지.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니까 1, 2, 3을 두 번 반복해서 1, 2, 3, 1, 2, 3, 4, 5, 6으로 가야지. 요걸 가능하게 해주려고 커리를 10단계로 찢었어요. 그리고 모든 책의 이름은 소오름이고 그 다음에 넘버링으로 정했습니다. 소오름 1, 소오름 2, 소오름 3 이렇게 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좋은 커리였어. 근데 너무 빨랐어. 아하이, 너무 빨랐어. 그래서 더 직관적이고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내가 타협해야지. 그죠? 그래서 새로 나오는 커리는 이제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 나오는 이건 작년 커리야. 알았지? 이번 커리는 일단 깔끔하게 깔롱하게 올인원 개념 책 한 권이에요. 올인원 실전 책 한 권이에요. 소오름 1, 2, 3 요건 3권입니다. 자, 올인원 개념은요. 어떤 분이 벌써 수강후기를 썼더라고요. 교재가 다른 분 해설지보다 얇아요. 맞습니다. 몹시 얇습니다. 몹시 얇은데 그 안에 어휘, 어법, 해석 순서 이론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제가 법원직 강의를 좀 일찍 개강을 하다 보니까 일행인데 법원직 올인원을 들으면서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막 진도를 나가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교수님, 작년에 비해서
교재 문장 수준이 너무 쉬워졌는데 이게 맞아요? 네. 이번에 제가 정말 많이 타협을 한 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량진에서 작년에 몇 번의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배움이 됐어요. 뭐냐면 온라인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것 같아. 기록이 남으니까 온라인에서의 질문은 조금 수준이 높아요.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오는 거 있잖아. 인강만 듣는 사람들의 질문은 약간 질문의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 알았지? 그냥 인강 듣는 너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 이상하면 막 질문해. 알았지? 어쩐지 질문이 적더라고. 근데 노량진에서 특강을 하니까요. 학생들이 줄을 쫙 서서 질문을 하는데 물론 그건 내가 못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네 수업을 들었더니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줄을 쫙 섰으니까 내 잘못이겠지. 근데 어쨌건 쫙 서서 질문을 하는데 아우 이뻐요. 질문하겠다고 가져와서. 근데 잘 생각해봐. 질문을 하러 오면 일단 질문을 받는 나도 긴장이 되겠지만 질문을 하는 그 친구도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질문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말했었나? 왜 그랬지? 하고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질문을 하는 중에 실수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 당연한 개념을 잘못 말하거나 근데 보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긴장을 했겠지. 아니면 나한테 냄새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 어쨌건 긴장해서 뭔가 실수를 해.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인 거 써놨어. 그러고 질문을 하는데 관계부사라고 써놨다든지 딴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실수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에 빈칸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진짜 쉬운 밑에 빈틈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너는 아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교재를 보면 이거 너무 쉬운데요? 눈으로 풀리는데요? 수업을 들으면 할 거야. 아시겠죠? 왜요? 여기서 이걸 가르친다고? 이걸 해석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아마 현존하는 공무원 모든 교재 중에 예문이 제일 쉬울 겁니다. 알았죠?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장 가보니까 책을 안 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펴?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교재가 너무 쉬워서 혹시 수업 들어보고 너무 쉬우면 환불하려고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건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좋아해. 왜? 와,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넘어간 거야? 하는 부분들이 꽉꽉 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쉬운 부분을 채우면 위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그런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인원 개념에는 어휘, 어법, 해석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 권. 남들의 해석지보다 얇은 교재 하나로 다 끝내줄게요. 알았죠? 이게 몇 강인지를 제가 아직 미안해 확정을 못했어. 근데 제 목표는 15강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노파심에 염려돼서 이것저것 더 해주다 보면 20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는 15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올인원 실전. 요 놈인데 얘가 교재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었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유지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유지성. 요 안에는 저의 그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공부하지 말고 진짜 좀 지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자. 요 말. 남들이 좋다니까 하지 말고 네가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직접 한번 봐봐. 뭐가 좋은지 한번 먹어봐. 한번 해보고 해. 요 얘기인데 근데 그것만 있으면 또 내가 이름을 안 쓰잖아. 자, 공시생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부를 했는데 날아갑니다. 정보가 휘발성이에요.
그치만 얘는 유지성. 머리에 남아. 이상하게 기억이 돼. 이상하게 내 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되게 교재가 엄청 친절하게 돼 있어요. 얘는 조금 두껍습니다. 요 안에는 이제 해석에 대한 정말 개념들 잘 만들었어, 교재를. 그 다음에 진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길고 복잡한 문장의 해석. 근데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올인원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안 어렵습니다. 알았지? 올인원의 개념을 실전으로 옮겨 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유형별 문제풀이에 그 다음에 독해 역습의 학습 방법까지 합해놨습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존 커리로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첨안구랑 이실직고랑 독해 역습이 합쳐져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시생의 경우에는 이걸 넘고 예로 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영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올인원에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오름 1권은 기출입니다. 소오름 2권은 신유형이에요. 소오름 3권은 고난도 독해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쭉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걸 배울 내용이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올인원은 저는 목표는 30강 정도 하고 싶은데 내용이 꽤 많으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알았죠? 뭐 이것저것 집어넣는 게 많아서 한 40, 45? 근데 어쨌건 30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뭐 소오름은 각각 10에서 15강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동형,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붙겠죠. 소오름 모의고사들이 붙을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11월 정도에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구문, 독해 역습 얘네를 현장에서 보조 강의로 개강을 따로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더 구체적으로 구문만 파고 싶다든지 아니면 독해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테마 특강처럼 11월 이후에 개강되니까 메인 커리는 요 위쪽이에요. 근데 요 밑에 쪽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 알겠죠? 자, 여기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위클리 리얼. 위클리 리얼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매주 내가 커리를 잘 따라가고 있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지를 매주 올려드리고 그 테스트지에 대한 해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요게 아마 9월 중순에서 아마 한 12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과 기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막 실력이 늘어야 되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거 정말 잘 활용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게 진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테스트를 올려드릴 겁니다. 위클리 이어리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원래 편입 강의할 때 위클리 리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편입은 영어만 공부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몰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진도가 밀리거나 아니면 수업에서 내용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고 이러면 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많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위클리 리얼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노량진에서 법원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원직에서 오프라인 학생들 대상으로 매주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인강에도 요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인강으로만 이렇게 따라오는 분들도 위클리 리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내가 지금 어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디 수업을 들었던 거가
내가 문제를 얼만큼 풀 수 있느냐, 요거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를 따로 개강하는 건 아니고 올인원을 하다가 올인원 중에 요 개념 올인원은 안 들어가지. 이건 그냥 공부니까. 요 강의 듣는 도중에 됐죠? 요 강의 듣는 도중에 강의 안에 아마 삽입이 될 거예요. 별도 개강을 하기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외에 그 위클리 리얼이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원에도 뒷부분에 좀 넣어줄까? 여기다도 좀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이게 얼만큼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클리 리얼을 강의 중간중간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사실 내가 누군지 소개를 안 했지만 알지? 건방지네.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모든 사이트에서 다 강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 번도 이력서를 쓰거나 내가 먼저 지원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력서 딱 한 번 썼어요. 요번에 노량진 현장 강의할 때 나 현장 강의 하고 싶어요 하고 내가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두공 사이트에 처음 런칭했을 때 모두공 영어 선생님 4분 있었는데 내가 당연히 4등이었죠. 꼴등이었어요. 근데 반년 만에 2등이 됐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1등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1등이 될 때 진짜 지금도 너무 그때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영어의 전설 같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넘어서 1등이 된 거야. 죽을 때까지 못 넘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분을 넘어서 1등이 됐어요. 그리고 공단기에서 이제 모두공 쪽에 같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공단기에 처음 런칭을 했을 때 제가 공단기 영어 선생님 15분이에요. 15타였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등인가까지 올라간 것 같아. 근데 내가 7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 위에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가 하고 봤더니 다 현장 강의의 그 지역의 맹주들이야. 다 훌륭한 분들이죠. 다 너무 존경스럽고 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노량진 1등, 어디 대구 1등, 어디 1등 막 이렇게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강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느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온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올라갔구나.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되게 힘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공무원 현장 강의를 하겠다.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공무원들한테는 내가 필요하구나, 공시생들한테는 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느껴요. 그래서 자,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짜 고마운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마도 제가 여러분이 클릭했던 모든 선생님들 중에 가장 듣보잡이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아니야. 나보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아마 제가 수험생들이 영어 때문에 어디가 힘들지는 아마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하면 영어가 될지, 어떻게 하면 실력이 오를지,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안 깨지던 벽이 깨질지를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벽을 깰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해봐. 4등에서 1등, 15등에서 7등, 그리고 이제 7등에서 멈추진 않겠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6등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저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네가 잘 돼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모두공에서 1등 됐을 때 그때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3개월 만에 30점을 올려서 전체에서 수석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내가 1등이 된 거야. 사실 저는 딱히 공무원의 어떤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가 확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나도 같이 올라가겠지. 그죠? 나는 너를 끌어올릴 거고 넌 날 끌어올려줘. 아시겠죠? 우리 같은 팀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자, 제 인스타그램은 real_intp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이열의 영어 마을 있어요. 오시면 자료들도 올려드릴 거고 질문도 받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통도 하고 스터디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가 진행됩니다. 26년 대비 영어 공부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열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가장 애정하는 과목이 영어가 될 겁니다. 가장 고득점 하실 거고요. 공부는 제일 조금 했는데 영어 때문에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열입니다. 고맙습니다.